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는 지금 두 근이 지금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우리가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라고 하면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뭐 평행이동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알파 플러스 2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2, 자, 요 두 녀석의 합이 결국에는 마이너스 3a 근각에서의 관계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알파가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 얘는 지금 3b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봅시다.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플러스 4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 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녀석을 좌변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녀석을 서로 곱했을 때 이때는 지금 알파 베타 플러스 2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자,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면 알파 베타는 지금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a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b, 그리고 플러스 4는 3b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4에 해당이 되고, 결국에 8이라고 하는 것은 b는 우변으로 보내면 되니까 2b, b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4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a랑 지금 b라고 하는 것을 우선 구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 가라고 하는 조건과 나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얘는 지금 거듭 제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그냥 직접 집어넣어서 직접 대입을 해서 구한다. 그리고 규칙성을 찾는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꼼수나 아니면 테크닉이 있는지 뭐 그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또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a가 마이너스 2고 b가 4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그 다음에 4, 자, 이퀄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두 근이 결국엔 뭐가 됩니까? 알파 베타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말은즉슨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게 알파 베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뭐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는 0이 된다는 뜻이고, 베타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으면 좋을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x 플러스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퀄 0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한다면 a-b, 이렇게 써드릴게요. 차라리 x-a라고 할까요? a? 이것도 별로네요. 자, 차라리 정석적으로 갑시다. 자, a 그 다음에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얘는 어떻게 됩니까?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이 a 자리에는 지금 x가 들어가 있는 거고
b자리에는 2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는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왔죠. x 마이너스 뭐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뭐 이런 거요. 또는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뭐 이퀄 0 이퀄 0 이렇게 하게 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 뭐 여기서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 된다. 그래서 x의 세제곱을 1로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을 여기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좀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얘를 곱할 생각을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인즉슨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퀄 0이 된다. 자, 그러면 결국에 x의 세제곱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다.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알파 세제곱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8, 베타 세제곱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8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이 가라고 한 조건은 지금 각각 n 거듭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선은 n이 1인 경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뭐가 나왔다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a라고 했었으니까 2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a가 아까 마이너스 2였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2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의 2 알파 베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다라고 했으니까 4에다가 마이너스 그리고 2 곱하기에다가 알파 곱하기 베타는 또 어디 있나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b라고 했으니까 4.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게요.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게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일에 이런 게 보이지를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뭐 방법이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베타의 뭐 제곱이다 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뭐 한다던가 아니면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을 이렇게 써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알파 제곱의 베타를 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빼기 알파의 베타의 제곱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이렇게 빼준다라는 형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을 두 번째 여기에서 구했거든요 이미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알파의 세제곱과 베타의 세제곱이 각각 마이너스 8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16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n 이퀄 4입니다. 자, n 이퀄 4가 되면 알파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베타의 4제곱 자, 그러면 얘는 뭐 역시나 알파 세제곱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라고 가게 되면 알파 세제곱 곱하기 알파 플러스 그리고 베타 세제곱 곱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파의 세제곱과 베타의 세제곱이 각각 마이너스 8로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을 하더라도 상당히 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로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얘는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가라고 하는 조건에서는 거듭제곱을 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0보다 크다.
그리고 결국에는 n에다가 집어넣었고, 그리고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값을 집어넣었을 때 서로 그 값이 같다. 그런데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결국에 4일 때랑 서로 같아지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둘 다 양수가 아니니까 얘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또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n이 5다라고 하게 되면 알파의 5제곱 플러스 베타의 5제곱. 자, 그런데 n이 4인 경우를 다시 한번 좀 보면은, 만일에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을 생각을 못했다.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그 다음에 전체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에다가 2에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역시나 알파 세제곱,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8로 묶어버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아까 마이너스 4가 나왔으니까 얘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2가 나온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역시나 이 생각을 또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알파 제곱,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대로, 그리고 알파의 세제곱, 베타의 세제곱. 이 경우에는 뭐를 빼야 되겠습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알파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베타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에다가 이 경우에는 무엇과 곱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과 곱해진 것을 서로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 베타의 제곱. 그러면 얘는 지금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베타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n이 6인 경우, 자, n이 6인 경우는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자, n이 6인 경우는 알파의 6제곱 더하기 베타의 6제곱. 자, 그러면 얘는요, 지금 보시면 알파 세제곱의 제곱, 그리고 베타 세제곱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죠? 64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64 더하기 64, 그러니까 128. 자, 이렇게 되고, 자, n이 7인 경우 알파 7, 베타의 7 거듭제곱.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선 알파의 그 다음에 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알파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 쓸게요. 자, 베타의 세제곱에 다시 제곱에 베타. 자, 그러면 얘랑 얘의 값은 서로 같을 거 아닙니까? 64로.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것은 아까 2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128.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왔습니다. 둘 다 양수에 해당이 되고 둘 다 값이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처음 발견을 하면 그게 값이 된다.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n에다가 6을 딱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최소값은 6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